글로벌 증시 속에서 이제는 주요 이슈들을 체크해보고 그 안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발견해 봐야겠죠? 라운드 테이블. 오늘은 모처럼 처음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소연 KB자산운용 ETF 사업본부 팀장님께서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굉장히 나눌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빠르게 한번 질문을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 중국 증시 상장사들이 올해 상반기 실적 발표를 모두 마쳤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제재가 사실은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날개를 달아준 게 아니냐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요? 네, 우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해 상장기업 기준 상반기 실적 발표가 마무리됐습니다. 총 매출 14조 6,800억 위안, 순이익은 2조 3,900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증가했는데요. 근데 여기서 눈여겨볼 점이 반도체 기업의 실적입니다. 반도체 기업 138개사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4% 늘어나고 순이익은 15% 늘어난 189억 4,300만 위안을 기록을 했어요. 미국의 제재로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좀 빨라지고 강화된 정책 지원들이 이제 상장사들의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동안 좀 제재가 가해졌던 엔비디아의 이제 중국 수출 재개가 다시 좀 이뤄지고 있거든요. AMD 또한 중국에 다시 수출을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같은 미국 정부의 수출 규제 완화 배경에는 히토류 광물이 있습니다. 중국은 고성능 칩이 미국은 히토류가 좀 필요한 상황인데요. 아직까지 미국과 중국은 반도체 분야에서 서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런 불안한 동행이 지금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가 좀 미지수고요. 이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중국은 좀 자립화 시도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점은 히토류를 내주면서 고성능 칩을 얻었다는 점이에요. 중국은 아직 학습용 칩, 이제 메모리 기술이 부족하고 AI 역량 강화를 좀 계속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투자자분들이 제가 눈여겨봐야 된다고 했는데 이 칩 부족 현상이라는 건 결국에는 자본력이 강한 기업들에게 우선적으로 배정될 거다. 이 부분을 좀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결국에 자본력이 충분하지 않은 기업들의 경우 지속 가능하게 이제 모델 개발이 어렵기 때문에 결국엔 중국의 AI도 빅테크를 중심으로 좀 재편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가 사실 맞는 것 같고요. 그 안에서도 중국의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자본이 있는 큰 기업들 위주로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중국이 이렇게 첨단 산업 패권을 노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 중심의 글로벌 AI 질서에 과연 이 중국이 이렇게 패권 경쟁을 치열하게 해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네, 그동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은 이제 제조, 조립만 가능하지, 뭐 새로운 신기술 개발이라든지, 뭐 기술을 선도한다든지,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 좀 뒤처졌다라는 평가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깼던 게 이제 연초에 있었던 딥시크 출시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AI 생태계가 이게 뭐 완전해지진 않았기 때문에 이런저런 밸류체인 분야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좀 나오고 있어서 평가를 내리기엔 좀 이르지만 저성능 하드웨어로 만든 저비용 AI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성과를 냈다. 특히 이제 수학이나 프로그래밍 분야에서는 챗 GPT를 앞섰다고 좀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임팩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과 중국은 좀 다르게 AI를 접근을 하고 있어요.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AI를 오픈 소스로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자유롭게 활용을 유도를 하는 부분들이에요. 이게 결국에는 이제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 중국이 주도하는 독자적인 AI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로 보이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에 이제 락인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아이폰 쓰시는 분들이 이 익숙함 때문에 다른 스마트폰으로 이제 기종 전환을 좀 주저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처럼 중국 테크 중심으로 AI 생태계를 좀 구축을 해놓으면 미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출발은 늦었지만 승산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의 운영체계가 구글의 안드로이드와 애플의 iOS로 양분된 것처럼 미국 중심의 AI 질서에 끌려가지 않고
우리 것을 만들겠다는 의지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기반이 된다면 뭐 이제 얘기들 많이 나오는 뭐 휴머노이드라든지 AI 반도체 이런 전후방 산업도 같이 좀 발달을 꾀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네, 뭐 공부를 늦게 시작했다고 해서 항상 2등만 하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네, 네네. 그 안에서도 치열하게 패권 경쟁을 하면서 중국이 앞으로 시장에서 선점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계속해서 시장을 확대해 나가면서 선점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 내에서도 굉장히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시진핑 정부가 공동 부유 기조에서 벗어나서 최근에는 민간 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뭐 빅테크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굉장히 탄탄하게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짚어주시죠.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민간 경제 활성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이제 올해 초에 시진핑 주석이 6년 만에 개최했던 민간 기업 자담회가 약간 그 신호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국가 주도의 성장의 한계를 느끼고 있던 중국 정부는 딥시크의 파급력에 기술 기업을 적극 지원하자 이런 쪽으로 지금 정책 방향을 크게 전환을 했는데요. 더불어서 정부가 선정하는 10대 전략 산업을 발표했는데 뭐 AI, 체화지능, 스마트 디바이스 이런 부분들이 좀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정부 규제로 좀 주춤했었던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에게는 엄청난 호재였고요. 이를 기점으로 기업들도 화답하듯이 대규모 투자를 좀 발표를 하고 있어요. KB증권 추정 자료에 따르면 신형 인프라 투자 증가율이 2024년에는 10%에 머물렀지만 2025년에는 7%대로 상승했고 이는 앞으로도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 외에도 7월 정치국 회의에서 좀 이제 투자자분들이 기대했던 경기 부양은 좀 강하게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강조된 부분이 첨단 기술 육성 이런 부분들이었고 재정 정책을 쓸 때도 우선순위가 과학기술, 소비 부양, 이제 중소기업, 이제 무역 시스템 이 순으로 적용이 된다라고 제시가 됐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그동안의 정책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전승정 열병실 그래가지고 네. 이제 막 시진핑 주석이 뭐 푸틴과 뭐 북한과 이렇게 나란히 섰다 반미 체제를 구축을 했다라고 하는데 어제 사실은 저희가 생방송으로 중계를 좀 했었거든요. 네네네. 네, 굉장히 그 그림이 신선했어요. 네, 일단은 흔히 이렇게 그 새 정상들이 나란히 하는 모습을 볼 수 없었으니까요. 네네. 정말 합성과 같은 네, 그림이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좀 정치적인 이벤트다 보니까 주식시장,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이벤트보다는 10월에 있을 사중전회를 조금 더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중전회에서 이제 공개가 되는 게 15차 5개년 계획입니다. 이 부분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동수서산 프로젝트의 중간 점검이 있거든요. 이 동수서산 프로젝트라는 게 동부의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서부에 세워놓은 데이터 센터에서 연산이랑 추론이랑 학습을 좀 해서 이런 부분들을 키워보자. 인데 이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1조 위안을 좀 투자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게 진도율이 한 40%밖에 집행이 안 됐거든요. 근데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남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집중적으로 어디에 조금 더 많이 포커스를 맞춰서 집행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올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말씀해 주신 대로 10월에 있을 사중전회 그리고 동수서산 내용을 흐름을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서 투자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기업에서는 투자 늘리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를 해봐야겠다. 네,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하나씩 종목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야 할 시기인 것 같은데요. 사실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모든 종목을 알아보고 투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품을 통해서 좀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을까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종목으로 투자하자면 중국 시장이 미국보다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본토 홍콩 거래소 각 거래소마다 상장된 기업들도 다 다르고요. 그다음에 위안도 해야 되고 홍콩 달러도 환전해야 되고 이런 결제라든지 매매 편의성을 고려하신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 종목 투자보다는 ETF나 펀드로 투자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동안 중국 관련 ETF들은 이제 대표 지수나
전기차 같은 이제 특정 테마 정도만 상장이 돼 있었는데 국내 최초로 KB자산운용에서 중국 주식 관련 커버드콜 상품을 지난 2일에 신규 상장했습니다. 라이즈 차이나테크 탑10 위클리 타겟 커버드콜인데요. 이름이 길어서 이게 무슨 내용이지? 라고 확 와닿으시지 않을 텐데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홍콩 거래소에 상장된 중국 테크 기업 탑10 종목에 투자를 하면서 항생 테크 지수의 주간 단위, 위클리 단위의 콜옵션을 매도를 합니다. 이 옵션 매도를 통해서 연 12% 프리미엄을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이게 목표한 프리미엄을 확보하기 위한 만큼만 유동적으로 콜옵션을 매도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기초 자산이었던 차이나테크 탑10 종목의 이제 주가 상승에도 적극적으로 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상품을 좀 고민하고 내놓게 된 이유에는 이 중국 테크 기업 좋은 거 알겠고 정부에서 밀어주는 거 알겠는데 중국 매크로 경기가 그만큼 회복이 됐나? 아직도 부동산, 그다음에 청년 실업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 내 매크로 경기 회복이 좀 둔탁하다라는 좀 시선들이 많아요. 그리고 중국 정부는 아무래도 정책 방향성에 따라서 자산 가격이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좀 불안함을 느끼고 투자를 주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커버드콜 전략을 가미하면 콜옵션 프리미엄에서 발생하는 인컴으로 어느 정도 하방을 방어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투자하고 싶은데 나는 좀 안전장치가 필요해 라는 분들이라든지 나는 중국 투자를 하면서도 인컴을 챙기고 싶다 또는 미국 외로 다른 국가들을 좀 투자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상품을 좀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중국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신데 어떤 종목을 찾아야 돼라는 질문을 참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라이즈 차이나테크 탑10 위클리 타겟 커버드콜 ETF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TF 내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또 샤오미더라고요. 네네. 사실은 저희가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샤오미와 관련된 이야기를 참 많이 했었는데 뭐 팔방미인 같은 그런 네네. 기업이라고 기업 분석과 함께 투자 포인트를 짚어주신다면요? 네, 저희가 기초지수의 테크 탑10이라고 해서 10개 종목을 담고 있는데 이걸 다 설명해 드리기에는 시간상 부족하니까 오늘 3개 기업을 같이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저희가 가장 많은 비중으로 들고 가는 게 샤오미입니다. 샤오미는 뭐 로봇 청소기라든지 이제 선풍기 등으로 이미 국내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익숙한 기업이에요. 이제 패스트 팔로워 전략이라고 해서 혁신적인 기업들의 기술과 제품을 빠르게 모방하면서 합리적인 가격과 좀 소셜 마케팅으로 승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를 따라한 전기차로 좀 유명한데 스마트폰에 이어서 전기차까지 빠르게 시장을 확장을 하고 있고요. 이미 좀 독자적인 생태계를 어느 정도 좀 구축을 해서 차별화 전략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9.4억 대의 디바이스가 1.1억 명이 사용하는 스마트홈 앱에 연결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나오는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AI 기술 고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굉장히 연구 개발에 좀 진심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체 직원의 절반인 2.1만 명이 R&D 인력이고요. 향후 10년간 500원 위안의 규모의 반도체 투자도 발표한 적 있습니다. 네, 샤오미 그리고 이외에도 뭐 텐센트나 알리바바도 탑 네네. 종목 안에 들어 있었거든요. 네, 네네. 해당 기업도 간단하게 또 분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저희가 그 다음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이제 텐센트, 그다음에 이어서 알리바바인데요. 텐센트부터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텐센트는 이제 한국의 카카오톡 같은 위챗을 보유한 중국의 플랫폼 대장주입니다. 소셜 네트워크, 핀테크, 게임, 미디어 뭐 이런 부분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특히 이제 위챗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월간 사용자가 14억 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중국의 국민 앱이기 때문에 좀 탄탄한 경제적 해자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자체 개발 AI를 선보였고 그다음에 챗
챗봇 유안바오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AI 어시스턴트로 이미 자리매김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알리바바를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얼마 전에 자체 인공지능 칩 개발 소식으로 ADR이 하루 만에 13% 정도 급등하면서 좀 뉴스에서도 많이 보도가 됐던 기업이에요. 마윈이 이제 복귀로 좀 재조명을 받고 있고요. 중국의 이커머스와 모바일 결제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40%에 달하는 중국판 아마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기업들과 달리 좀 해외 매출 비중을 어느 정도 좀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좀 강점을 보유하고 있고요. 자체 오픈소스 AI 모델도 공개를 했는데 비용과 성능 보면은 경쟁력을 갖췄다라고 좀 평가를 받고 있어요. 네, ETF 안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 뭐 샤오미, 텐센트, 알리바바까지 체크를 도와주셨습니다. 최근에 중국 증시가 참 잘 나가고 있어요. 뭐 이번 주 흐름은 부진했다 싶지만 굉장히 길게 봤을 때는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10년 전에 보였던 그 버블과는 이번 상승은 좀 다르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하반기에도 더 오를 것으로 보시나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상해 종합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 2015년 8월 이후 딱 1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을 했거든요. 이게 이제 2월에 있었던 민간 기업 자담회라든지 이제 딥시크 이후에 중국 증시가 이제 계속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오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중국 정부의 계속됐던 이제 증시 부양책이 드디어 이제 좀 반영이 되면서 효과를 발휘하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이제 저희가 연초에 중국을 볼 때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이제 트럼프 2기가 시작이 됐고 다시 또 한 번 관세 전쟁이 좀 격렬하게 일어날 것이다라고 우려를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뭐 관세 협상 기한을 계속 연장에 합의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불확실성이 완화됐고 그다음에 또 하나 특징적인 적이 중국 내에서 머니무브가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1년 정기예금 금리가 1%를 밑돈다고 해요. 이러다 보니까 가계에서는 예금보다는 주식시장 쪽으로 좀 자금을 움직이고 있고요. 보험이나 펀드 같은 기관 투자자들도 중국 주식 투자 비중을 좀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2015년처럼 이것도 버블이 아니냐라고 바라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신용잔고 비중이 2.3% 수준으로 아직까지는 유동성 측면에서는 2015년보다는 조금 정상 범위, 아직까지는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약간 좀 단기 과열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네, 뭐 장이 안 오른 건 아니지만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하반기 중국 주식 시장을 계속 보면서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 아직까지는 미약한 매크로 회복세일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중국의 부동산 경기 모멘텀이 좀 재차 둔화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우려스러운데 여기에다가 또 하나 이제 지수가 가파르게 오른 데에 비해서 상장사들의 이익 개선 속도가 그렇게 뭐 빠르게 올라오진 않았다라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반기 중에 변동성을 좀 자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체크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런 측면에서 지수 전반에 대한 베팅보다는 정책 차원에서 밀어주는 뭐 빅테크 라든지 아니면 뭐 AI 뭐 이런 거를 좀 보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것도 불안하다라고 하시면 저희가 상장한 위클리 커버드 콜 상품으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중국 투자 관련 이야기를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봤는데요. 다음에 또 찾아와 주실 거죠? 네, 불러주시면 오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소영 KB 자산운용 ETF 사업본부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